2001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 전남 나주 드들강의 고요한 물결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평화로운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17살의 여고생이었고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끔찍한 범죄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사회는 불안에 떨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는 끔찍한 폭행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여성은 강간을 당했고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강둑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의 침묵의 증인인 DNA 증거가 조심스럽게 수집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를 풀 잠재적 열쇠였던 DNA 프로필은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일이 수주로, 수개월로, 그리고 수년으로 바뀌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상처는 아물지 않고 슬픔만 더해갔습니다. 2012년,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 마침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른 폭력 범죄로 이미 복역 중이던 김도룡이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퍼즐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듯 정의가 손에 닿을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김도룡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살인 연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를 범죄와 연결지을 다른 강력한 증거가 없었기에 검찰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도룡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청난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범죄 현장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풀려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던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로 경찰은 2015년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김도룡을 상대로 사건을 강화할 수 있는 간과된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끈기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간과되었던 중요한 증거가 밝혀진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생리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이 사실이 바로 잃어버린 골이었습니다. 저명한 법의학 전문가인 이정빈 교수가 증거 분석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이정빈 교수의 실험은 생리혈과 전객은 상당한 움직임이 없으면 쉽게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김도룡의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과 모순되었고 피해자가 폭행 직후 살해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김도룡을 불리하게 하는 증거가 늘어나면서 그의 전 동료 수감자가 섬뜩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김도룡이 생리 중인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소녀가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수감자의 진술은 김도룡의 잔혹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했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마침내 김도룡을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법정은 상반된 주장이 격돌하는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김도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 증언을 꼼꼼하게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도룡은 17세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최종 진술에서 정의를 위한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과 용감하게 증언대에 선 증인들의 용기를 치하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15년 넘게 지역사회를 괴롭혔던 사건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정의를 향한 추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냉엄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